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소식 등등 이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이 드디어 쿠르스크로 배치가 되었죠. 이제 곧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될 텐데 이 북한군이 오는 것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러시아군이 아주 많은 병력을 집결시켜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소폭 밀렸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이 러시아군 한 개 예단급 부대, 예단 마이너스급 부대를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군 이제 여기 왔으면 그럼 포위 풀러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될 텐데 북한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대들과 지금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지, 그럼 북한군은 어떤 부대와 싸우게 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63.7%, 해리스는 36.2%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로이터는 트럼프가 43%, 그리고 해리스는 46%의 여론조사라고 해서 소폭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 폴리마켓 배팅 현황을 보면 파란색이 해리스죠. 이 서부 연안 지역 전부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전부 해리스고, 여기 서부 중에서도 좀 중부 지역, 서중부,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해리스죠. 나머지는 전부 트럼프입니다. 문제는 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텍사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가 적어서 선거인단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5대5 연안 공업지역에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빼고는 지금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동부, 북부 지역, 이 지역만 전체가 다 해리스다. 나머지는 전부 트럼프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배팅하는 겁니다. 돈을 거는 거예요. 자, 블링컨은 국무장관이죠.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 대이란 보복작전 규모를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타냐후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면담 직후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이 중동 전쟁 관련한 협의를 할 게 있나 봅니다. 이스라엘군 정보기관입니다. 신베트는 동예루살렘에서 이란에 포섭된 7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에 6명은 내국인이었다라는 건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랍니다. 이들이 이란으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받으면서 건당 해서 핵과학자, 정치인 등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참 많네요. 어제도 7명, 오늘도 7명 또 체포됐어요. 스카이뉴스는 이스라엘 작전 계획 유출범은 아리안 타바타바이 수석고문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이에요. 이러니까 미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다 라고 지금 반박을 했는데,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성입니다. 이란계예요. 아버지가 이란인이고 이 사람도 이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자, 이런 사람인데 중동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중동 정책 관련한 수석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밀을 유출했다. 텔레그램에 그 계획을 올렸다. 라고 지금 스카이뉴스가 폭로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오바마 정부와 이란이 핵 협의를 할 때도 그때도 이 학자입니다. 이란에 좀 유리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그가 보기에 이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든지 하메네이 같은 그런 사람을 제거하는 계획이 들어 있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쭉 왜 저런 사람을 아주 최고급 기밀을 볼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자문을 받냐라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공개한 게 탑시크릿 아닙니까? 탑시크릿. 정말 우리 국방부를 따져도 탑시크릿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되겠습니까? 국장급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높은 등급의 비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이런 사람에게 줬냐라는 거죠. 정말 이
이 사람이 맞는지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사헬 종합병원의 경영진은 병원 지하에 벙커 없으니 와서 확인하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CG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병원 지하에 헤즈볼라의 지휘시설이 있고 여기에 5억 달러가 있다 라고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하 벙커 없다 와서 확인해라 하니까 진짜로 기자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병원을 쭉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 지하 시설에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철문이 있고 그 앞에 무장병력이 있고 무장병력이 더 이상 못 가 하고 막았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 지하시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하시설이 있는 건지 없는지 확인된 겁니까? 그러면 그 무장병력이 지키고 있는 철문은 도대체 뭡니까 그거? 참 희한한 짓을 하는 거죠. 이란 국영 언론은 사우디가 요청해서 홍해에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연합해군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에요. 소장. 자, 미국의 중동 패권은 끝났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에게 요청해서 우리 이란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에서 우리 해군 연합훈련해. 이제 미국은 끝났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사드 추가 배치 및 추가 방어자산 상시 주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사드 지금 2개 포대 배치했죠. 그리고 패트리어트 등등 해서 완전히 그냥 상시 배치하는 이런 방안을 고려 중이다 라는 거고요. 폴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폴란드 상대로 광범위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 중이다. 이 하이브리드전이 뭐 사보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지 그래서 심리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자꾸 나가면 러시아 대사 추방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는 바로 영사관 하나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이 포즈난시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인데 이걸 폴란드가 니들은 지금부터 영사 업무 못해 하고 이 다음 이제 단계는 대사관이겠죠. 자, 대사관 폐쇄하고 싶은데 먼저 시범 케이스로 영사관 하나 아웃이야. 이렇게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튀르키예가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에 금수품을 계속 수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부품, 첨단 무기 부품이 되는 그런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수출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수출했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경고를 받고 최근 수출을 중단했다라는데 튀르키예 나토의 일원인데 이러면 안 되죠. 이탈리아의 27,000톤짜리 경항모죠. F-35B 탑재하는 까보르 항모가 오만만에서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항모와 합류해서 중동 모체에서 연합훈련 중이다 라는 건데 여기 링컨 항모에서 출격한 F-18 전투기로부터 이렇게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까보르 항모의 F-35B다 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 이탈리아가 직접 이란과 전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 서태평양으로 온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면요. 병력은 1,46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30대 격파, 차량 106대 격파, 특수장비 10대 격파, 야포 좀 많습니다. 51문 격파, 무인항공기 8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총참모부는 전투가 166건이다. 전선 전체에서 적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전선에 집중하고 있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포크롭스크 전선의 셀레도베 마을 전투 상황도인데 여기 지금 좀 회색으로 된 거 여기가 지금 격전지입니다.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격전이 벌어지면서 셀레도베 이 마을을 지금 삼면에서 포위에 들어가는 러시아군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빨리 좀 지원해달라 이런 거죠. 러시아는 크레미나 전선에서도 공세를 펴고 있답니다. 제레베츠강에서 교전 중인데 오래간만에 여기 뭐 크레미나 전선에서 몇 달 동안 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러시아 이쪽에서 훅 치고 들어오는데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이 셀러도베 강 여기 앞에서 지금 전투가 좀 세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오래간만에 크레미나 봤는데 여기 리만 있고요. 뭐 그냥 예전과 그냥 그대로입니다. 한 6달 만에 본 것 같은데. 영국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기본 교육을 수료했다. 누적 200명 돌파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 뒤에 있는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들이 이번에 조종 교육을 받은 조종사예요. 뒤에 보시다시피 비행기들이 완전히 그냥 우리 한국어로 치면 생도훈련기, 아주 기본적인 생도훈련기, 한 시속 한 200km 정도도 채 안 날아가는 뭐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훈련받고, 우리 한국어로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KT-1으로 옮겨가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호크 훈련기로 등업을 한답니다. 여기 잘로즈니 과거 총참모장이죠. 총사령관인데 지금 영국 대사로가 있습니다. 아직도 군인 신분으로, 사성장군 출신으로 신분으로 전역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영국 대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0명 초급 훈련을 받았다라는 건데, 많이 받고 빨리 F-16 그리고 미라지 2000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빨리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뉴스위크지가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에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서 북한군이 이 조종사들을 보태주러 갔나? 그렇다면 북한군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북한군에 수호-25 공격기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군도 지금 수호-25 쓰니까 이 수호-25 조종사가 가서 수호-25를 가지고 전선에서 폭격하는 임무, 이걸 하러 간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 북한군이 병력 12,000명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 가지를 지금 받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전투기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전투기를 가지러 간 거다. 전투기를 몰고 와야 되니까, 몰고 오려면 또 현장에서 교육도 좀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종사가 갔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인데 과연 어느 것일까요? 네. 중국 용병이 SNS 활동을 하는 용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갔다가 돌아왔어요. 북한 장교 8명 죽은 거 걔들 투입되자마자 죽었어 라고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바로 이 자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왔는데 얼마 전에 폭격당해서 죽은 북한군 장교들, 그게 무슨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자문해주러 간 게 아니고 전투병으로 왔다. 그런데 투입되자마자 어버버 하다가 그냥 정말 기량도 없었다. 어버버 하다가 그냥 죽었다. 라고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장교들 8명이 왜 한 팀에서 작전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말이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인데, 중국과 북한은 혈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혈맹이 뒤통수를 치는 이런 자들도 있으니까 북한은 빨리 정신 차리고 중국과 디커플링 하기 바랍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포기 불가다. 우리 영토 포기 안 한다. 뭐 영토 포기하고 휴전하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영토 포기 안 한다. 우리 핵을 포기하면 나토 가입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나 해리스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취임 전에 전쟁에 큰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휴전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해리스는 나토 가입 뭐 이런 큰 화두를 던질 가능성이 큰 뭐 그런 건가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부다도프 국방부 정보국장 등을 해임한다는 설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확인해줬고, 유엔은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1,000만 명이나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명대 초반이었죠. 그게 지금 1,000만 명 감소했는데 그 중에 800만 명은 유럽으로 도망갔고 200만 명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전선에 가서 죽었다. 그리고 출산율도 전쟁 전에 여성 한 명당 2.1명의 출산율이었는데 지금은 여성 한 명당 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가 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여성 한 명당 이 전쟁 중에도 그래도 1명을 출산하는데 정말 멀쩡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0.5명, 참 기가 차죠.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하순부터 쿠르스크 서부 지역에 대규모 공수군 병력을 투입해 반격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밀려났던 우크라이나군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세에 나섰던 러시아군이 포위돼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괴멸됐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다시 격렬해진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도 도착했는데 전투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 주요 지역에서 공세를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조직적인 반격이 개시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그와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현지 시각 10월 22일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1일과 22일 코레노보 동부의 세프트코프카 지역에서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공세를 시도했는데요. 공세 부대는 아프리카에서 모집한 용병들이 상당수 포함된 제1009 차량화 소총연대 병력이었지만 들판에서 모두 격퇴됐습니다. 러시아는 제1009 연대가 공세에 나서던 바로 그 시점에 세프트코프카 남쪽의 젤레니 슐라흐 돌출부와 류비모프카 일대에 제155 근위 해군 육전여단 1개 대대병력을 중심으로 제137 공수연대 체첸군 1434 차량화 소총연대 병력을 붙여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의 협공 시도는 두 개 방면에서 동시 공격을 감행해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주력 부대인 95 공중강습여단과 47 기계화 여단을 고립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됐는데요. 이 시도는 예비대를 투입한 우크라이나군의 역공으로 좌절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돌격에 나선 러시아군의 배후에 제8 특수작전 연대 병력을 침투시켜 류비모프카 일대에서 이들의 발목을 잡은 뒤 47 기계화 여단, 95 공중강습여단과 36 해병여단의 합동전력으로 노보 이바우카와 젤리니 슐라흐 마을에서 러시아군 공세부대 본대를 요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선두의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FPV 드론으로 파괴한 뒤 포격 지원을 받는 T-64BV 전차들로 돌파를 감행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과정에서 보병의 대전차 무기 부족 상황을 노출하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 과정에서 러시아군 155 근위 해군 육전여단 4중대 병력을 식별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해 이들을 전멸시켰는데요. 전멸한 4중대는 이달 초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 9명을 살해한 뒤 SNS에 게재했던 바로 그 자들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부대가 전멸했다고 밝히며 전쟁 범죄자들을 모두 응징했다고 밝혔습니다. 36 해병여단 관계자는 공세를 시도했던 러시아군 155 근위 해군 육전여단과 1434 차량화 소총연대 본대가 돌출부 안에 갇혀 삼면이 포위된 상태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쿠르스크에 투입됐다는 북한군, 과연 이곳에 구원투수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두 개 군단급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소폭 밀렸어요. 밀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러시아군이 또 공세를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카운터 어택, 반격을 해서 지금 격퇴를 하고 오히려 포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황도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던 곳이 상당 부분이 경합지로 바뀌었죠. 이만큼 제법 많이 밀렸어요. 원래 여기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1009 차량화 소총연대가 북쪽에서 공격할 때 남쪽에서 3개 부대 155 해군 육전여단, 137 공수연대, 체첸군 이렇게 해서 3개 부대가 또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양쪽에서 포위하려는 의도였죠. 여기는 이 부대가 47 기계화 여단입니다. 최고 정예부대죠. 이 47 기계화 여단에 타격을 한번 줘보겠다. 이런 작전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가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이 36 해군 육전여단 해병대죠. 투입해서 반격에 나섰어요. 그 반격이 성공했고, 이렇게 BMP-3 러시아군 장갑차 파괴되는 영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6 해군 육전여단이 반격에 성공하면서 러시아군이 오히려 포위되어 버렸어요.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47 기계화 여단이 공격하고 36 해군 육전여단이 공격하고 해서 이렇게 삼면이 포위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36 해군 육전여단이 공격하면서 보니까 이 자들이 있어? 러시아군의 155 해군 육전여단, 똑같이 해병대끼리 봤는데 155 해군 육전여단 4중대
저것들이 지난번에 10월 12일 날 우크라이나군 포로 9명을 잡아다가 옷을 다 벗기고 팬티만 입은 상황에서 머리에 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공개했어요. 바로 그 부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포격 유도, 화력 유도 다 해가지고 완전히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전멸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사중대 전체는 아닐 테고 일부겠죠, 이 사진은. 자, 그렇게 해서 전쟁 범죄자들을 전부 제거했다라고 밝혔는데, 아무튼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갖고, 자, 이렇게 삼면에서 포위된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거의 뭐 용병처럼 간 북한군이 이거 해결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 36 해군 육전여단 해병대하고 우크라이나 최정예 47기계화여단하고 북한군하고 한번 붙어보면 어떤 전과가 나올까? 아니면 북한군은 요리조리 빠지면서 뒤에서 그냥 설렁설렁 간만 보고 있을까? 전과가 나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